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영입 1호 인사가 바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지요. 한미 FTA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는 이 사람을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했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 대표가 이 사람을 인재라면서 제일 첫 번째로 영입했단 말이죠. 김종인의 인사 코드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가장 선명한 야당 정치인으로서 그간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자임해 왔는데요. 이번 공천에서 도태됐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김민영 시민운동가와 세월호 가족들과 고락을 같이 한 박주민 변호사도 현재 공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체성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창당 60주년 역사 책자를 냈는데 그걸로 정체성에 대한 물음 잘해왔다, 성실히 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친박 비박 간 공천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와 관련해 경선을 붙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승민 의원 공천 문제로 여권 지지층 내에 분열이 감지되는 데다 섣불리 경선 배제를 할 경우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연대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체 선거전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이야기한 사실상 전략공천에 대해 그건 옛날 독재 정권에서나 하던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현 집권 주류 세력을 그 옛날 독재 정권에 비유한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쯤에서 따끔한 한결의 사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이 공천 신청자에게 공천 여부를 알리지 않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재호, 진영, 조혜진, 이종훈 의원 등을 탈락시킨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센 데다 태풍의 핵인 유승민 의원마저 공천에서 배제하면 감당하기 힘든 역풍에 시달릴 게 뻔하기 때문일 것이다. 유승민의 피를 제 칼에 조금이라도 덜 묻히려 공천 결정을 최고위로 미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을 피하면서 유승민 의원을 궁지에 몰려하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정과 협잡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새누리당 공천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집권 여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옳지도 않고 비겁하기까지 한 언행을 일삼는데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은 짐짓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겁하기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그럴 거면 깨끗하게 유승민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그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용렬함과 술수로 가득 찬 집권여당의 이전 투구를 언제까지 지켜보게 할 셈인가. 박 대통령과 이한구 위원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주류 친박들은 노골적인 유승민 배척이 도리어 유승민의 존재감을 키운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중앙일보와 만난 대구 68살의 한 시민. 대통령 무섭네요. 큰일 하시는 분이 벌써 1년 가까이 지난 그 일을 용서 못하시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의 대선 주자들 중에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은 18.7%로 김무성 대표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동정심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군소정당인 민주당 입당을 공식화한 서울 강서갑 신기남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이 배제된 이후 무소속으로 지역을 훑었지만은 춥고 황량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게 녹록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무소속 출마의 어려움은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총선 서울 개표 현황을 보면 16대 선거가 치러진 2000년부터 16년 동안 무소속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달리 호남 영남권은 사실상 일당 체제로 오랫동안 유지돼 다른 정당에다가 표를 줄 일이 없다 보니 무소속 후보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은 정당 정책 등 총선을 관통하는 이슈가 투표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이 많아서 인물 경쟁력보다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표가 갈리는 성향이 강한 것이죠. 지역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는 무소속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광고 듣고요. 잠시 후 토요 스페셜로 이어가겠습니다. 10년 동안 주요 지상파 방송 기자로 활약한 바 있는 김프로와 함께 TV 뉴스의 본질 또 속내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b.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 로고송닷컴.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네, 우리 김프로와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코너 이름이 뭐였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김프로이드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이 뭔지 모르겠어. 김프로이드예요 그냥. 김프로이드였나? 그럼요. 김프로이드의 오늘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애정이 없어. 제가 오늘 와 있는 곳은, 네. 제 그 수유동 자취방 스튜디오도 아니고, 또 용인 청덕동
집 스튜디오도 아닌 네. 바로 우리 김프로의 스튜디오. 그렇죠. 아, 이거 좋습니다. 오늘 이제 저의 홈그라운드로 오셨어요. 원정 오셨습니다. 예, 네. 낙원상가. 낙원상가. 있는 스튜디오에서 지금 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데 낙원상가 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네. 무슨 성극을 할 일이 있었는데 거룩할 성자의 성극. 네. 뭘로 생각했는데 지금. 아니요, 뭐. 예. 그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이제 연극을 했는데요. 네.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했는데 교회에서 하는 게 뭐 다 그렇잖아요. 네. 다 자기가 장비 사오고 뭐, 뭐 그렇죠. 네. 효과 뭐 무슨 분장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그 저녁에 할 그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다닌 거야. 세운상가, 낙원상가, 뭐 종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소품이고 뭐고 다 가져와서 이제 네. 연극을 하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부분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네. 그 옆에 있던 죄인 하나가 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야. 흠모하고. 그래서 주여 오늘 주여 저를 받아주옵소서. 그 이제 천국 가면은 자기도 좀 네. 챙겨달라 이런 얘기인데 예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무아지경에 빠지더니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상가에 있으리라. 낙원상가 주변엔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아유 저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계시고 네. 이 실버 영화관. 그렇죠. 예, 여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근데 뭐 전 사실 낙원상가에 스튜디오가 있다고 해서 네. 저 또 우울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멋있네. 아이고. 그럼 저희가 예. 제가 이제 퇴직금 털어가지고 예. 저 같이 하는 이제 데이브니아라고 예. 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우리 김프로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김프로 네. 오늘 또 어떤 아이템으로? 그 이제 방송 뉴스의 메커니즘과 예. 방송 뉴스가 이제 한 주 동안 어떻게 했는지 예. 요거를 이제 조금 갈무리해가지고 다 챙겨 보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편하게 예.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예.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토요일이니까 뭐 어쨌든 예. 네, 16일 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을 했죠. 그랬죠. 네, 지난주에는 이제 대구를 방문했는데 이번에 이제 부산에 가서 창조경제 뭐 혁신센터하고 뭐 수산가공 선진화단지 예. 그리고 뭐 이제 노인복지관 예, 이렇게 예. 이제 세 곳을 갔는데 예. 공교롭게도 예. 이제 진박 이제 의원들과 이제 예비 공천을 두고 네. 그 이제 그 예비 후보자들이 이제 막 그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곳이라서 예. 이 선거운동 아니냐, 예.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많거든요. 예. 방송 뉴스들은 예.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이걸 이제 뭐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이제 없을 테니까 각 뉴스들이 방송 뉴스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만약에 네. 지금 시점이 참여정부 때고 노무현 대통령이 벌써 탄핵했지 그러면. 아니 마찬가지로 첫 뉴스로. 아니 그럼요. 한 5곡씩 했을걸? 무슨 일이냐면 막 예. 이렇게 분탕질이 된 데는 지금 예. 대통령의 탓이 크다며 뭐 이렇게 나왔겠죠. 아. 아니 왜냐면 실제로 예. 그때 당시 이제 탄핵의 사유가 네.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다는 걸로 이제 탄핵을 했으니까 네.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발언이 이런 거였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 네. 이 말.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헌재에 가서는 이제 뭐 하여튼 뭐 아닌 것으로 결론은 났지만 예. 어쨌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한나라당하고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한 그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이 둘이 이 말하자면은 그 손잡고 제휴하고 그렇죠. 탄핵안을 가결시켰죠. 뭐 하여튼 나중에 굉장한 역풍을 맞기는 했는데 예. 뭐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 뭐 어쨌든 예. 그런 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공교롭게도 이번에 간 곳들이 예. 다 인근 지역이든지 아니면 해당 구역이든지 뭐 다 이렇게 좀 진박이라고 이른바 네.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막 나오신 곳들이어서 예. 나온 곳들이어서 조금 이제 논란이 굉장히 있는데 예. 방송 뉴스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궁금해서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좀 봤어요. 예. KBS가 예. 12번째 예. 꼭지에 이제 배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제목이 재밌어요. 예.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차 30일 출국라는 뉴스를 16일 날 냈어요. 이게 뭐야?
29일 날 내면 되잖아요. 보름 전에 30일 날 출국했습니다. 내든지. 예. 그러니까 그렇군.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 또 박근혜 대통령 그 행보를 하면 좀 애매하니까 예. 일단 제목은 이렇게 미다시는 뽑고 예. 내용은 예. 반반입니다. 예.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30일 날 나갑니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부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뭐 이런 데를 돌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예. 청와대는 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때문에 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뭐 논란 혹은 의혹 이런 그런 거 거 없고. 전혀 없고. 그냥 그것만 딱. 이 조선일보만도 못한. TV조선은 예.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한다고 뭐 꼭지를 냈고. 예. MBC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예. 꼭지는 좀 위에 있어요. 예. 6번째 있는데 예. 부산 찾아 창조경제 민생경제 행보 이렇게 청와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쓴 거죠. 네. 그래서 쭉 뭐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맨 마지막에 청와대는 경제 행보다 네.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확대 해석을 소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뭘 확대 해석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라고 이제 받아 썼고. 예. SBS는 뭐 이제 대구 이어 부산 점점 경제 행보로 민심 잡기. 애매한데. 애매하죠. 대구하고 엮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대구 이어 부산 그러면 이제 그 맥락상으로는 또 논란이 되나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경제 행보로 민심 잡기. 그래서 이게 제목만 보면 까는 기사인지 아니면 설명하는 기사인지 약간 애매해요. 경제를 구실로 해서 민심, 즉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행보한 거. 어찌 보면 그 팩트는 맞아요. 팩트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팩트로 미다시를 뽑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앵커가 뭐라고 하냐면 내용을 앞서서 이제 여야의 공천 내용을 쭉 보도해드렸는데 총선이 28일 남았습니다. 대구에 이어서 이제 부산을 찾아가지고 창조경제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사가 쫙 나오는데 기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갔습니다. 뭐 했습니다. 끝. 팩트만 보도를 그렇죠. 하는. 팩트만. 그래서 이제 이것만 봐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방송 뉴스를 중요하게 그래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신문이나 인터넷이 아니고 그냥 방송 뉴스로 뉴스를 소비하는 층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처음 보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2012년 대선 때 그 당신은 이 선거를 앞두고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이 조사가 있었어요. TV 뉴스가 48%로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거지. 그렇죠. 뭐 실제로 하여튼 또 굉장히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한테는 방송 뉴스 자체가 하여튼 꽤 크기 때문에 내용을 하여튼 좀 충실하게 다뤄주셔야 되는데 뭐 이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머지 뉴스들을 좀 찾아봤어요. 방송 뉴스의 범주 안에서 JTBC 뉴스에는 이번엔 부산행 논란. 그래서 여기는 대구에 갔었는데 또 부산을 가서 뭐 이렇게 된 것이 논란이다. 라는 거를 팩트 그대로 이제 뭐 하면서 이제 해설을 했고 채널 A가 이번에도 진박 출마지 이래가지고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덮어놓고 막 종편이라고 조지면 안 돼요. 쭉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TBC하고 채널 A는 대통령의 부산 행보가 다소 부적절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런 점에서 논란이 있다라는 점을 다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MBN이나 다른 곳들은 안 다뤘고 TV조선은 이제 해관보 정상에 간다고 이제 뉴스를 다뤘고. 그러니까 오히려 종편 두 곳에서는 이제 해설을 했고 그 다음 날 17일 날 신문들을 쭉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 이렇게가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으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뉴스들은 다룰 수 없죠. 어제 다뤘으니까. 갑자기 또 부산에 간다든지 만약에 그런 참사가 발생한다면은 아니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부산에 간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그런 거 사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우리 옆 동네에 내지는 우리 동네에 노인정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셨다고 하면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은 저 양반 왜 저기 갔지? 이런 의구심이 방송에서 뭐라 코멘트하지 않더라도 네. 좀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방송에 그렇게 노출되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고 다만 현지에 가면 그 동네는 물론이고 그 옆 동네까지 소문나지 않겠어요? 그럼요. 대통령이 여기 신경 쓴다. 대통령이 믿는 후보가 누구지?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는 가급적 나가지 않고 이렇게 현지에서는 화제가 되는 거를 바라지 않겠는가? 바라죠. 예. 예. 그런 거를 바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렇게 조금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행태가 왜 반복되느냐. 네. 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간혹 보면 예. 청와대 기자들이 비겁하다라는 예. 취지의 노무현 대통령 때 손을 열심히 들고 막 질문을 쏟아붓던 기자들이 네. 지금은 다 앉아가지고 박수만 친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조금 팩트를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보시고 비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선수 입장에서 보면 예. 주체가 달라요. 대상, 그러니까 조지려면 조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기사는 조짐의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출입했던 청와대 기자는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청와대.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예 달라서 기자들이 비겁하다고 하면 아무도 아프지 않은 지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이 왜 질문을 안 하거나 예. 왜 그런 기사를 발제할 수가 없는가? 를 조금 들여다보고 따지셔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12년에 네. 제 그 캠프로 SBS가 왔어요. 와가지고 네. 갑자기 뒤에다 이제 그 블루 스크린 네. 크로마라고 하죠. 네. 그걸 딱 갖다 놓고 걸어오라는 거예요. 걸어오는 컷 하나 그렇죠. 찍었고 네. 그리고 하하하 하고 웃는 표정 하나 찍으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한 손으로 막 그 그렇죠. 입을 대면서 이게 좀 심각한 표정을 짓는 네. 거. 나 꼈어. 이게 뭔지 모르고 했거든. 네. 이게 보니까 이 그 그래픽, 그렇죠. 선거 그래픽, 결과, 네. 뭐 CG 출구조사 쓰려고. 나올 때 자기가 질 것 같으면은 시무룩한 표정, 그렇죠. 이길 것 같으면 하하하 웃는 표정. 이게 둘 그냥 다 웃는 걸로 할 걸 그냥. 선거 방송 같은 경우는 예. 따로 팀이 짜져요. 아예 인사 발령이 따로 나서 그거는 꽤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한 얼마나 준비합니까? 총 이제 총선이냐 대선이냐에 따라 다른데 예. 아예 근 한 1년 전부터 준비가 돼서 예. 핵심 멤버들은 이제 따로 인사 발령이 나서 예. 기획하고 짜고 쭉 한 다음에 네. 6개월 전에 한번 또 파견을 받고 네. 3개월 전에 파견을 받고 예. 한 달 전에 파견을 받고 하루 전날 파견 받고 뭐 이래서 이제 당일날은 전 직원들이 붙어서 하고 네. 뭐 이제 이런 시스템이죠. 이 김프로는 그 기획단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전 이제 대선 때. 대선 때. 대선 때 예. SNS를 주로 이제 담당을 그때 하느라고. 네. 지금은 이제 그럴 줄 몰랐지. 예. 그때는 트위터가 조금 더 앞섰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페이스북에서 찾아와가지고 저희를 좀 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을 껴줬었어요. 예. 궁금한 게 네. 출구조사는 네. 사전에 한 몇 시쯤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세가지고 예. 벌금도 세고. 예. 그래서 그 담당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 명이 틀어지고 있다가 예. 방송하고 실시간으로 뿌려요. 그러니까 보도국에서는 못 보고 있죠. 그 대선 때 말이죠. 네. 그 한 서너 시 때부터 그 이제 대선 당일 네. 2012년 12월 19일이 되겠죠. 네. 문재인 후보가 앞선다.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다. 실제로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YTN 조사에 따르면은 네. 문재인이 다소 앞서는 걸로 나왔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방송 3사의 중간 집계 결과는 문재인이 앞서는 걸로 나왔다. 한 4시경부터 돌았던 소문이거든요. 네. 그거의 진위를 좀 아세요? 그거는 이제 공식 출구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뭐 방송사에서 기술적으로 예. 실제로 CG를 제작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방송사에는 전달이 한 30분 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대입이어서 예. 그건 소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거는 막 함부로 돌려보고 이러지 못하고 그 방송국 내에서도 굉장히 고참이 그 담당자이기 때문에 네. 감히 누가 주세요 뭐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때만 하더라도 거기 한 1시간, 2시간 전부터 돌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공식 그거는 루머고 예. 아니면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풀어가지고 이제 돈을 들여서 그냥 조사한 결과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섞여서 돌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정말 공식적인 거는 30분 전. 네, 굉장히 3사 출구조사. 3사 출구조사는 30분 전에 굉장히 그 시크릿하게 돌아다녀서 방송국 내부에서도 뭐 아주 뭐 핵심 인사거나 뭐 국장이나 뭐 이런 사람은 받아보겠죠. 근데 그 밑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쉽게 잘 못 받아볼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미리 돌고 막 그랬던 건 저도 그때 기억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거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집계한 결과가 카톡으로 돌고 막 이러면서 이제 부풀려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출구조사인 것처럼 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간 당시 보안이 상당했던 거는 뭐 저도 기억하고 있는 바고. 예. 아, 그래요. 참. 하여튼 내년에 대선이 있고 그 이듬해엔 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죠. 뭐 그 선거기획단은 뭐 상시 조직이 돼버리겠네요. 그렇죠. 네. 선거 조직은 이제 핵심 멤버들은 거의 계속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게 이제 굉장히 잡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 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네. 지난번 이 이야기만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 SBS 선거 방송 보고 참 침통했습니다. 국민들은 다 비탄에 젖어 있는데 뭐 48%라고 하지요. 48%의 국민들은 비탄에 젖어 있는데 SBS의 그래픽은 너무 화려했습니다. 뭐 무슨 타잔이 나오질 않나. 왜냐하면 공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공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한쪽이 이기면 한쪽 준비해 놓은 거는 못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결과가 달랐다면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으로 다 울었을걸요? 뭐 또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그럼요. 두 개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몇 달 전부터 굉장한 돈과 인력을 들여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했을 경우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을 경우를 둘 다 마련해놓고 이제 버전이 달랐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 수 없으니까 아무도 못 보고 준비한 사람들만 봤죠. 근데 사실 그거 봤으면 많이 울었을 거예요. 굉장히 공을 들여 준비했거든요. 그 우리 박근혜 누님 거는 굉장히 좀 그 예능기가 있었다면은 이건 좀 감동 코드였군요. 그렇죠.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 뭐 그건 어쨌든 그냥 자료실에 남아 있는데. 뭐 그거는 저것도 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대기를 다룬 거. 그렇죠.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두 가지 버전을. 그러니까 모두 다 두 가지 버전을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승리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이제 데뷔를 해서 트는데 그러니까 인력도 다 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만 있다가 이제 뭐 결과가 딱 나왔을 때 한쪽은 철수하는 거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도 완주를 해서 만약에 이정희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그건 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럼 다 박살나지,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뭐, 상상은 해보는 거니까. 뭐 그렇죠. 상상은 해보는 거니까. 아이고, 재밌네, 그 상상.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방송사 간부들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곤욕스럽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김프로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또 우리가 방송 뉴스의 맥을 또 짚어보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이제 굉장히 이 김용민 브리핑이 1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꿈을 안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만 나가면 이제 김프로 쇼와 재즈가 알고 싶다에 상당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개털 아무것도. 그래서 아니 근데 지난주 상황은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어쨌든 이게 저 정청래 사건부터 시작해서 진짜 잔뜩 화가 난 분위기라고. 그럼요. 마음의 문을 열기 굉장히 어려운 때였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홍보하시죠, 마지막으로. 김프로쇼. 요거는 출퇴근용. 출근하시고 퇴근하실 때. 왜냐면 정치 얘기는 이제 조금 진지하게 들으시고. 왜냐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듣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근데 아마 그거는 4월 14일부터 기대해야 될 거야.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시즌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계속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 때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뭐 같아가지고 이 울그락부락한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김프로쇼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 이 조금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재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고퀄이니까 연주도 있고 라이브도 있고 재즈가 알고 싶다. 꼭 좀 챙겨서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팟빵 홈페이지에서 김프로 검색하시면 김프로를 입력하시면 된다. 2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한 김프로이드 이번 주 순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꼼꼼하게 방송 뉴스 챙겨보고요.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다시 나머지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2013년까지 19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웠던 현대중공업이 노조원을 사찰하고 노조 대의원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광범위하게 해왔다는 전직 노무 담당자의 폭로와 관련 증거가 나왔습니다. 한 여성, 수습기간 성실하게만 일하면 정직원을 시켜주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급여 150만 원에 4대 보험이 보장되는 번듯한 자리였습니다. 유치원생 아들을 둔 이 여성으로서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낮 4시에 퇴근하는 이런 근로시간도 욕심나는 조건이었습니다. 대표도 호의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출근한 지 일주일이 될 무렵 실적이 없으면 정직원 전환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회사 제품을 산 뒤 나중에 거래처에 팔아서 보상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165만 원을 주고 흑삼 한 박스를 삽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2천만 원어치의 흑삼을 산 뒤에야 정직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돼서 맡은 업무는 또 다른 자기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40에서 60대 여성의 이력서를 보고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으면 채용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겁박을 하는 거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료들 역시 흑삼이나 공진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어치를 사고 정직원이 된 주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박꼬박 준다던 월급은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 여성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흑삼 가격을 수소문했고 고작 30만 원짜리라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게 사기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나쁜 대표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중에 근무 성적이 나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그래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직권 면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을 공공기관에도 적용해서 노동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인데요. 공공기관부터 쉬운 해고의 본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겠죠.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4월 12일 대구에서 열린 세계 물포럼 개막식. 환한 웃음을 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호에 맞춰서 귀빈과 함께 자경루, 즉 전통 물시계 모형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계획대로라면은 자경루는 북을 치면서 시간을 알리고 레이저 광선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당긴 것이 문제였을까요? 무너졌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행사 기획사는 개회식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서 조달청에 청구했는데 하지만 대통령을 망신시킨 대가는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입찰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국가계약법상 입찰 제한은 계약 이행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또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서 공중에 위해를 가한 경우 등 책임이 비교적 큰 경우에 내려집니다.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까지 받게 돼서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입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결국 이겼습니다. 한편 이 회사 대표 한모 씨는 새누리당 정태근 전 의원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경찰 간부 임용식에 전국 각지에서 경찰관과 의경 1000명가량이 차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 인권센터가 공개한 합동 임용식 참관 경찰관 동원 및 세부 운영계획 문건에 따르면 이날 13개 부대 1093명의 경찰관들이 임용식에 참석했는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하가 오시는 행사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경찰대학 재학생은 물론이고 그 가족, 의경가족, 지역주민, 경찰협력단체 회원, 경찰대학 입시 설명회 참석자들은 고등학생과 학부모까지 참관인 자격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 앞에서 각하는 영문도 모르고 큰 박수를 받으신 셈이지요. 임용식 날 입시 설명회 일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박수부대로 동원하기 위한 꼼수 아니겠습니까? 한겨레 토요판에 실린 허재현 기자의 글, 읽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지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북한을 드나들며 간첩 행위를 했다며 기소됐는데 알고 보니까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 서류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것, 이게 날조된 것이란 이야기지요. 국가정보원이 만들었고 검찰이 깜짝같이 속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변호인의 역할도 무척 컸지만 엉뚱하게도 증거 조작 실행자인 김원하 씨의 역할도 막판에 한몫했습니다. 그는 증거 조작을 세상에 실토하면서 모텔에서 자살 기도를 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지요. 이후에 그는 감옥에 갇혔고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김원하 씨가 지난 11일 형기를 만료하고 출소해 중국으로 추방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김원하 씨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 이문성, 이시원 등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지금까지도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류를 위조해서 재판정에 제출하는 동안 검사가 몰랐다는 건가요? 한국 사회는 그것을 믿습니까? 김원하 씨는 항변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는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어디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4년째 무단협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MBC에서 노조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조는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입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율 93.26%에 찬성률 79.67%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고 지난달 조정이 중지돼서 쟁의권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공정방송 관련 제한 고려, 적정 근로시간 면제 허용 이런 것을 회사 쪽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묵살을 했던 것이죠. 현재 노조에는 해직자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지만 글쎄요, 실제 쟁의에 돌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노조는 한 손에는 파업권을, 다른 한 손에는 협상 카드를 쥐고 회사와의 단체 교섭을 유연하고 지혜롭게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었지요. 그러나 저쪽이 협상해줄 의지가 있어야지요. 회사는 최근 협상 자리에서 공정방송 관련 조항을 아예 없애고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넣은 단협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노예계약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노조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안입니다. 한국일보 이희정 디지털 부문장의 칼럼 패자와 완장의 나라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패자. 패자는 게임에서 진 사람을 의미하는 패자가 아니라요. 패권주의 할 때 패, 세계 재패할 때 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잊고 있었던 일화가 떠오른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자 논란을 빌미로 삼아 기어이 찍어낸 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총리의 동반 퇴진론이 비등하던 때였다. 그를 아는 한 법조인은 사석에서 황교안 장관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라고 전했다. 당사자의 속내를 알 길은 없지만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고 자진 사퇴를 입 밖에 냈다가는 가차없이 내쳐지고 이후의 삶조차 위태로울 거라 여길만 하다는데 동석자들은 모두 공감했다. 눈 질끈 감고 수모와 고뇌를 견뎠던 그의 선택이 결국 옳았다. 살아남아서 총리에 올랐으니.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반발해서 장관직을 던졌던 원조 친박 진영 의원은 결국 쓰라린 보복에 칼날을 맞고 당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감행한다면 이미 붙은 배신자 딱지의 색깔만 더 짙어질 것이다. 유승민 의원은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으니 차라리 자르라고 버티고 있지만 고립무원 TK 전장에서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어쨌거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결집하고 보수 언론들의 물밑 지원이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을 것이다. 설사 안방에서 몇 석쯤 잃더라도 굳건해진 당 정체성을 기반으로 총선 이후 대선까지 나아가 퇴임 이후 정치 판도까지 틀어질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을 것이다. 패자, 즉 국가 권력을 제패한 실력자와 그의 완장들이 속가내고 죽인 것은 한때 동지였던 내부의 정만이 아니다. 정치를, 민주주의를, 상식을 진리기였다. 시일야 방성대고 정말 한참을 몰랐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처럼 그분은 상식과 인간의 품격 따위를 믿지 않는다는 걸. 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